2022년도에 12사단에서 11월 달쯤에 GOP에서 김상현, 이병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7사단 방공중대에서도 일이 발생해서 지금 해당 인원은 뇌사 상태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거의 반년 넘게 뇌사 상태로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2사단 방공중대에서도 또 한 병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세 사건 다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사실 초기에 막을 수 있었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거나 조금만 더 우리가 들여다보거나 이 디테일의 차이로 정말 안타까운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좀 사실 마음이 아프거든요.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군을 꿈꾸는 친구들이나 혹은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중대 혹은 내 주변 전우들은 이러지 않고 있나? 혹은 우리 부대는 어떻나? 라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했고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주간 학국군도 뒤에 있는데 좀 이것을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제가 오늘 어떠한 사건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이 사건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전 정말 아쉬워요. 정말 아쉽고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이런 걸 들춰볼 때마다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도에 12사단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뉴스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때 유가족, 군 부조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이제 김상현, 이병이 GOP에서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죠. 이제 총기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 바로 이제 가혹행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혹행위는 차차하고 가혹행위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가족들하고 나눈 카톡인데요. 자, 봅시다. 뭐 갈구는 인원들이 있냐? 그때 아드님께서 많다. 근데 이제 사실 부모님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야, 군대 뭐 갈굴 수도 있지. 여기 아버님은 야, 군대가 원래 좀 그런 곳이야. 갈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좀 그런 곳이다 라고 또 아버님은 또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뭐 이유 없이 날 갈구는 사람이 있다. 여기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무서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해서 그냥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줘가지고 이런 걸로 많이 때운다. 그럼 새벽 5시에나 잘 수 있는 거냐?って물어봤더니 아니다. 근무 끝나면 오전 7시까지 또 영상 근무도 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2시간 정도 잔다.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사실 지옥 같은 스케줄이에요. 지금 GOP가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사람도 없고 교대할 인원도 없고 심지어 이제 GOP는 과거와 다르게 한번 놀러 가면 전역할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GOP의 근무는 여러분 어떠냐면요. 올라가면 끝까지 만기 전역하는 친구들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신이 나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치거나 중간에 문제가 생겨야 내려올 수 있는 주제예요. 지금은 GOP가 옛날처럼 6개월, 9개월 단위로 3개월,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전역할 때까지 못 내려옵니다. 부사관들도 한 번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내려오려면 자기가 일부러 아픈 척을 한다던가 아프던가 무슨 이슈가 있어야지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GOP가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지옥 같은 스케줄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이 병력들에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페바가 어떤 식이냐? 지금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페바가 위에서 근무하다가 힘든 친구들이 내려오는 이제 지금의 GOP 그린 캠프나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 페바에 있는 친구들은 GOP에서 문제 있는 친구들이 내려옵니다. 그 페바 중대장들도 진짜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GOP에서 문제 있는 친구들이 페바로 내려오니까 페바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페바가. 옛날에는 페바가 예비대의 개념으로 이제 GOP 올라갈 준비를 하고 서로 내려와서 휴식을 하고 교대하는 그 임무가 됐다면 지금은 그냥 페바는 GOP에서 내려온 친구들 어르고 달래고 다시 케어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GOP가 못 내려오니까. GOP에 내려오면 문제가 있는 친구라니까요. 페바는? 그 페바 중대장들 지금 미쳐요, 여기도.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 고통받고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병력은 더 줄고 있어. 그런데 그대로 뭉탈이는 그대로야. 근데 밑에 있는 병력들을 좀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서 밑에 후방에 있는 병력들 좀 올려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방에 있는 친구들은 죽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병사 간부들 포함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사들이 어떻게 근무를 쓰고 있느냐. 자, 4시간 경계 근무를 쓰고 2시간 영상 감시를 합니다. CCTV나 TOD 같은 거 보겠죠. 그리고 2시간 취침을 하고 이렇게 3교대 근무를 해요. 네, 하루에 3번 이렇게. 지금 몇 시간이에요? 4시간, 6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3교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3개의 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등병들이 근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등병들이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동기부여 생활관이 안 됩니다. GOP는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시킨 것도 해야 되고 선임들이 물어보는 거 알아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친구들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간부들도 똑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이제 여유가 없죠. 다 예민해져 있고 피곤해 있고 상당히 지금 예민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가오케잉이 나왔어요. 이 가오케잉 어떤 게 나왔느냐, 우리 일병에게 실수 노트라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적어 하면서 실수 노트를 깜지처럼 쓰게 했단 말이에요. 실수할 때마다 기록하게 해서 강요하게 했고, 이런 거를 매일 실수하는 거 너 뭐 잘못했냐 뭘 실수했냐 하면서 약간 북한에 자기 반성하듯이 저는 오늘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실수 노트를 쓰게끔. 자 이게 물론 병사들의 문제도 있고 가오케잉가 문제가 있죠. 괴롭힌 사람들 잘못이 맞는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들어봤을 때 지금은 지옥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수준의 지옥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병사들은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그 스트레스가 당연히 후임병에게 부조리로 가겠죠. 그 부조리로 가다 보니까 더 심해지고 적응 못하는 친구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여기서도 공통점인데, 여기 이상현 우리 이제 피해자인 이 세상을 떠난 이 친구도 전입 오자마자 바로 GOP로 올라갔어요. 한 3주 정도나 2주 정도 이등병 전입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GOP로 올라갔어야 좀 여유가 생기는데 그냥 전입 오자마자 바로 GOP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빠지면 누구 하나 고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사실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뭐 괴롭히는 나쁜 놈이라는 그걸 떠나서 지금은 전우가 전우를 갉아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뜯어먹어야 살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빠져버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눈치를 주고, 쉬는 친구들 눈치 주고, 아파서 병원 가 눈치 주고, 너 빠지면 누가 할 건데 뒤에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러한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빠지면 큰일 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다 사람도 없어. 거기다 늦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와. 거기다 울타리는 그대로야. 8군단 해체됐죠. 3군단이 그 넓은 바운더리를 지켜야겠죠. 중간에 이기자 사단 없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병력들 없는데 바운더리 그대로죠. 지금 심각해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후방부대를 몇 개 없앨 걸 없애고 전방으로 좀 올려보낸다던가 과감하게 좀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죠. 사단을 못 없애죠. 그러면서 지금 나온 얘기가 PMC 얘기 나오고 울타리를 줄이고 캠프화시키고 통폐합을 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사단이나 이런 여단도 좀 줄이고 없애고 전투단 편성으로 만들고 GOP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다 알바노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오늘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 간에 계속 가혹행위 부조리도 나타나고 서로 괴롭힐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괴롭힌 사람이 잘못이다. 물론 괴롭힌 사람 잘못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괴롭히지 않고도 서로 손잡고 가면 되겠죠. 서로 힘내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인자한 애들도 없고 그만큼 그런 애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요즘 애들 약하기도 하고 요즘 애들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과거의 선배들 우리 때 근무했던 것보다 지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더 힘들고 사람도 없고 사단도 줄었고 아무튼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똑같아요. 51사단 방공중대에서도 1병이 사망하게 됐죠. 전 이것도 간단하게 누가 괴롭혀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똑같아요. 51사단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람도 없고 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공진지 보내고 다. 여기 또 재밌는 게 근무를 썼어요. 이 친구가 근무 중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근무는 혼자 쓰나요? 보통 2인 1개조로 쓰잖아요. 다른 친구는 같이 서는 친구가 근무 중에 뭐 취침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여기 방공중대의 이 친구도 아마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있다 보니 물론 개인적인 우울증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군대의 시스템이 사실 일반인 친구들이 버티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17사단 방공중대 이제 원일병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보셨을 분들도 있는데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원일병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뇌사예요. 실질적으로 뇌사를 했고 의식도 없고 그냥 이게 반사신경적으로 반응은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가족분들은 사실 시간을 기다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 내용은 사실 이제 원일병 가족에 의한 진술 내용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이게 좀 원일병 가족 입장에서 좀 치우친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 먼저 인지하시고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가족의 입장에서 치우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원일병의 상태는 뇌사 상태예요. 의식은 없고 신음과 반사 반응만 이제 움직이고 사실 제가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끔찍한 사진이 있는데 누워만 있다 보니까 지금 살이 이제 뼈밖에 없는 상황이고 욕창으로 인해서 사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나와요. 17사단 방공중대라고 치시면은
원일병이라고 치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이 너무 좀 끔찍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겠죠. 자, 똑같습니다.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건은 2023년 12월에 시도를 했고, 실질적인 사건은 2023년 9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원일병이 이제 9월달에 갔어요. 먼저 훈련소를 마치고, 이 친구 이제 운전병입니다. 그래서 야수교에서 운전병 교육을 받고 17사단 방공중대로 가게 됩니다. 방공중대로 가자마자 바로 이제 복무 적응도 검사를 했는데, 당시 이제 야수교 가기 전에는 복무 적응도 검사에서 양호였는데, 이제 야전부대 와서 이제 복무 적응도가 이제 관심으로 좀 바뀌기도 했어요. 관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진지 투입을 하게 됩니다. 진지 투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원래 3주간의 신병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러한 작전 진지 투입 후에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하기 전에 교육 및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방공에 대한 교육을 전혀 안 받고 온 친구, 이 친구는 방공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가 아니라 야수교에서 운전 교육을 받고 온 운전병입니다. 근데 이제 진지 투입을 해서 이제 신궁 부사수를 임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궁 부사수가 방공 교육을 받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방공 쪽에 알아보니까 중형 차량 운전병 같은 경우는 신궁을 싣고 움직이기 때문에 부사수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부사수로 이제 운전병을 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걸 차차 떠나더라도 일단 이제 이 친구가 방공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방공을 만질 줄도 모르고 방공이 뭔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친구인데, 이제 어떠한 교육도 안 받고 이제 진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지 올라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궁이 뭐냐면은, 자, 신궁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미사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아실 거예요, 신궁. 이게 2인 1조로 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쏘는 거 삼각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신궁으로. 신궁, 여러분 보셨죠? 이거 다 아실 분 다 아실 거예요. 2인 1개조로 해가지고 들고 다니고, 약간 육군으로 치면 박격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공에서. 도수운반도 가능하고, 뭐 차량에 싣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궁이 방공 무기인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이 이 친구는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대에서 니네 왜 교육도 없이 올려보냈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교육은 했습니다. 무슨 교육? 그냥 뭐 편제 교육 같은 거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운전병이라고? 예. 너 이거 뭔 줄 알아? 알겠습니다. 이거 신궁이야. 이 정도 교육을 한 거 가지고 교육했다고 한 이런 근거가 없어요, 일단은. 오자마자 원래 신병 교육을 하고 3주간의 신병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전 진지 투입 전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오자마자 바로 이제 진지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고 누군가는 이제 빨리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이유에서 어떠한 교육도 없이 바로 올려보낸 것 같아요. 근데 운전병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돼 있고 모르는데, 선임들은 또 똑같죠. 아까 나왔던 12사단 똑같은 거예요. 얘가 모르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쪼고, 야, 이거 왜 못해, 왜 몰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사실. 왜냐, 모르니까. 운전면 교육받고, 솔직히 운전면 교육도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한데, 뭐 운전을 못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얘 방공진지 올라가서 방공 너 뭐 부사수하고 하니까 모르겠죠. 근데 왜 교육을 안 했냐, 이거.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교육을 안 했다 이러고 좀 올라가다 보니 아마 자신감도 없었을 거고, 잘 몰랐을 거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또 혼났을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예측이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올라가기 직전에 복무 적응도 검사를 했어요. 근데 관심이 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휘관으로서 복무 적응도가 관심? 얘가 좀 많이 힘든가, 어렵나? 물론 이등병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등병이 처음 왔으면 복무 적응도 검사를 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처음 하고 어렵고 긴장하고 진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계속 지켜본다던가 면담일지라던가 수시로 보고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지휘관 생활을 녹교는 초대장밖에 안 찼지만, 이렇게 떴다면 기본적으로 연통에 기입을 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물어보고 수시로 어떤지 들춰보는 게 기본적인 건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 간부 멘토를 지정해 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상담병을 지정해 준다던가, 아니면 수시로 간부들이 확인하고 면담일지를 남기고 수시로 확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에 이렇게 관심도가 떴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전 좀 답답합니다. 아니, 왜? 거기 간부들은 뭐 했지?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또 방치돼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10월달에 이제 심적 불안감이 오면서 이제 안 좋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근무 중에 합니다. 선임병에게 혹시 공포탄으로도 사람이 죽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심적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선임이 이제 간부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가 급하게 내려오게 돼요. 방공 진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병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적 불안감을 느끼고 살도 많이 빠지고 애가 눈빛이 변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부모한테 빨리 연락했을 거예요. 저라면 빠르게 정신과 병원을 보낸다던가, 저라면 빨리 내려서 면담을 하고 부모님도 뵙고 그린 캠프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보내서 조치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복무 적응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불안이 떴습니다. 그게 이제 내려오고 나서 바로 체크를 한 거예요. 불안이 떴어요. 불안이 뜨니까 이제서야 부모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아이가 상태가 좀 안 좋다,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한다, 한번 휴가를 가보시는 게 어떠냐. 중대장이 부모님한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휴가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지금이 6월달에 훈련소에 들어갔고요. 지금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입대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휴가를 못 나갔어요. 외출 외박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급하게 이제 면담을 하러 갑니다. 부모님 면담을 하러 가서 이제 아드님을 만났는데, 이제 삼촌분하고 아버님하고 가서, 삼촌분도 이제 군 생활을 하셨던 부사관 출신이세요. 삼촌분이 해군 부사관 출신이신데, 삼촌분이 이제 중대장님한테 혹시 뭐 가혹행위가 있던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대장이 삼촌분을 노려보면서 아니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러길래 왜 그럴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되게 경계가 심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도 오랜만에 만나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생업을 바쁘시다 보니까 좀 아드님한테 많이 신경을 못 쓰셨겠죠.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이 원일병이 엄마 오랜만에 보니까 엄마 손도 잡고 얼굴도 좀 밝아졌어요. 휴가 나갈 전투복을 딱 입고 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면담도 하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중대장이 휴가를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부모님을 불러서 휴가를 나가겠다고 했어. 그래서 원일병한테도 야, 너 부모님 모시고 같이 휴가 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일병도 너무 힘들고 불안 증세도 느끼고 막 그런 안 좋은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엄마 아빠가 오셔서 엄마 아빠가 날 데리고 휴가를 나가는 거에서 엄마 아빠도 왔어요. 그래서 면담을 하고 면담 끝나고 이제 휴가를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그 자리에서 휴가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거기서 아니 지금 아이가 군대 간지 지금 거의 반년 정도, 거의 4, 5개월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보내준다고 약속도 했고 애가 지금 되게 들떠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우울감에 빠져있고 힘들어했는데 부모님을 오랜만에 봐서 상당히 들떠있는 상황에 휴가를 내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휴가를 안 내보내. 그래서 부모님이 부탁을 합니다. 제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게 좀 어떻게 하루 좀 이거 좀 해달라.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왜 휴가가 안 되냐고 하냐. 또 중대장이 이런 핑계를 댑니다. 참모장이 내보내지 말라 그랬다. 그냥 이 친구는 바로 뭐 병역 심사대로 보내겠다, 뭐 힐링 캠프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부모님들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그 참모장이랑 통화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중대장이 그러면 어머니가 뭐 생업을 안 나가시고 아드님하고 하루 종일 있고 정신병원에 뭐 입원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냐. 그때 이제 엄마 아버님은 오케이, 나 그러면 일 안 나가고 우리 아들이랑 하루 종일 있겠다. 내 아들 볼게요. 내 약속할게요. 우리 아들 어디 안 나가고 내가 집에서만 아들을 볼게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또 안 됩니다. 휴가를 못 내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 이게 가장 큰 쇼크인데,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멀쩡한 사람도 휴가를 나가기로 한 날, 첫 휴가를 나가기로 한 날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취소시켜버리면 아마 멘탈이 깨질 거예요. 멘탈이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미쳐버릴 겁니다. 멀쩡한 사람도, 멀쩡한 친구도 갑자기 첫 휴가를 나갔는데 야, 너 휴가 취소됐어 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까지 진지에 있다가 너무 힘들고 뭐 어렵고 심리도에서도 뭐 불안 증세가 나올 정도로 힘들고, 전우에게 내가 공포탄도 이야기하면서 되게 불안 증세가 나오는 상황에 부모님이 심지어 와서 부모님 손잡고 이야기하고 나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못 나간다고 해버리니, 여기서 제가 볼 땐 가장 큰 쇼크가 온 것 같아요. 당일에 현장에서 부모님이 와 있는 상태에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뭐 힐링 캠프를 보내겠다. 부모님하고 다들 힐링 캠프가 뭔지도 몰라요. 힐링 캠프가 뭐죠? 좀 힘든 친구들 거기 케어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참모장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물론 부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 나가서 혹시 딴짓 할 거 아니야? 나가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다고 한들 가둬둔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차라리 그럴 거면 빨리 병원을 보내던가, 부대에서 빨리 병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힐링 캠프라고 해서 보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린 캠프였고, 이제 거기서
계속 원일병은 어떤 상황이 되냐, 본인이 휴가를 나가야 되고 부모님하고 나와서 나갈 줄 알았는데 힐링 캠프라는 곳에 가서 감시병이 따라다니면서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밥 먹을 때도 따라오고 자기를 계속 감시하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줬대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죄인 마냥 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날 지켜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점점 심리적 위축이 어마어마하게 파고들게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심리적 위축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대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부대에서도 분명히 어떤 일이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원일병의 군생활 잘했다라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선임들이 갈구기도 했고 모두하기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인정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다, 군대니까 선임병들이 혼낼 수도 있고 갈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이 친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 거기서 진지까지 내려와서 검사했는데 불안한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휴가를 나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미쳐버리죠. 이거는 정상인 사람도 미쳐버리는데 거기다가 감시만 하는 그린 캠프로 보내줘서 나를 감시한다, 나를 자꾸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더 심리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더 열받는 게 뭐냐, 그러던 와중에 부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를 데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생기부를 뗐습니다.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 데리고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생기부를 뗐어요. 왜 뗐는 줄 아세요? 생기부에 혹시 이 친구가 교우관계가 안 좋고 학교 다닐 때도 안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이 친구를 데리고 생기부를 떼러 갔어요. 학창시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거 나중에 들켜요, 가족한테. 근데 확인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해력도 좋고 교우관계가 좋고 성실한 친구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왜 떼봤냐 했더니만, 아니 그냥 실수로 뗐다, 뭐 딴 걸 떼야 되는데 그 해당 간부가 잘못 이해하고 떼러갔다, 그러니까 같이 그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뗀 거예요.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간부들이 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슬슬 매우 화가 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관심으로 바뀌었는데도, 이거는 이제 안종민 행정사님이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복무 적응도가 관심으로 바뀌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부대관리 훈령이나 자살 예방 관리가 필요했는데 중대장관 행보관이 절대 뭐 면담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무 적응도 검사에서 주의 이제 유함으로 높아졌는데 군병원 진료 없이 그냥 진지에 투입시켰어요, 이 친구를 9월달에. 그리고 투입 후 10월 25일까지 언어폭력과 질책 그리고 연대 책임이라는 괴롭힘을 당했고, 면담했을 때도 친구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대장이 면담 후에 교육지원병으로 보직을 변경을 했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부모님과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31일 국군구리병원에서 1차 진료 적응 장애로 판정이 됐고요. 참모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친구를 이제 그린 캠프로 보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자, 이때 차라리 휴가를 한번 내보내고 휴가를 복귀하고 그린 캠프로 갔다면 그나마 좀 나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휴가를 갑자기 중지시키고 안 내보내고 갑자기 너 휴가 못 나가라고 해놓고, 문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법리적인 검토를 더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 친구에게 병역 기피자로 낙인을 시킵니다. 너 병역 기피한 거 아니야? 너 이거 일부러 이런 거면 나중에 너 처벌받는다? 너 기피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또 뒤에 보겠지만 이거 이제 원일병 가족들의 주장인데, 주장에 의하면 행정보호관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군병원으로 돌아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 이제 복귀해야 돼, 군부대로 군병원으로 복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결국엔 2023년 12월 14일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이제 병원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돼서 지금 뇌사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너 병역 기피로 처벌할 거야 라는 워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병역 기피로 처벌할 거야, 너 병역 기피하는 거지, 이런 식의 워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중간 제가 내용을 많이 빼먹었는데 결국은 폐쇄병동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더 이상 군부대에서 조치가 안 되니까 갑자기 또 부모를 불러요. 병원으로 빨리 옮기라고, 폐쇄병동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아까 그린 캠프 얘기 나왔잖아요. 그린 캠프로 아들을 보내놨어. 그리고 간간히 카톡을 했었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빨리 아드님 병원으로 보내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엉뚱한 거예요. 휴가를 안 내보낼 때는 자기네들이 뭐 킬링 캠프로 보낸다 라고 해놓고 보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점이 11월입니다. 지금 11월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데리고 가라,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 예? 갑자기 무슨 일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또 급하게 입원이 가능한, 폐쇄병동이 가능한 곳을 막 알아봅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보냈어요.
자, 병원으로 보냈는데 이제 갑자기 행정복강에 전화가 와서 연가 다 쓰면 복귀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무슨 소리냐, 나 치료받게 할 거다, 너네들 뭐 맨날 우리 아들 책임진다고 해놨더니 우리 아들 뭐 병신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뭐냐 따지게 된 거죠. 그때 막 그러면은 알아서 하시고요, 병원비 지원도 안 되고요, 나중에 그 친구 이제 복귀 안 하면 안 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복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또 이게 뭐지? 근데 가족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 아들이 좀 나아지면 다시 부대를 복귀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복귀하게 되면 또 그들을 행정보호관 중대장으로 모셔야 되는데 괜히 또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또 위축이 돼요. 원일병이 또 부대에 있을 때 너 인생 망했다, 남의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연대 책임 물고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좀 안타까운 내용을 쓴 겁니다, 본인 필기장에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대관리 훈령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부터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 결산 등을 통해서 우려자를 식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신속하게 대대급 이상 지휘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이거를 전담 인원을 임명해서 집중 관찰토록 해야 된다. 정신과 진료, 뭐 그린 캠프 및 병영신사대 관리대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이걸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병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복귀하는 게 아니라 병가의 기간은 연간 30일 내로 지정을 하는데, 다만 요양이 더 필요할 때는 초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돼요. 그러면 애초에 부모한테 복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사를 넣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사실 이 친구는 당시에 폐쇄병동이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보관이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복귀해야 된다, 군병원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많이 빼먹었거든요. 나중에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원일병은 상당히 이 군이라는 거 들어가기만 해도 자기가 군부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병원으로 가도 이 친구는 군대로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이 아닌 상황이에요. 원일병의 정신 상태는 지금 많이 피폐해져 있고 많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전투복을 보는 거, 군인이라는 거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고 겁먹어 있는 상태고, 멘탈이 무너지고 이 그린 캠프에서 무너지고 정신병원에서 있으면서 이 군병원, 군이라는 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군대로 복귀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또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치의가 환자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좀 있으면 군병원으로 돌아가야 돼요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미스테리인데, 의사가, 그러니까 일반 병원 의사가 환자한테 좀 있으면 군병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진짜 좀 어이가 없죠. 좀 많이 어이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군대는 전우들도 있고 군인이라는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지만, 지금의 원일병의 정신 상태는 갑자기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된 것처럼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뇌사까지 오게 된 건데, 일단 여기서 아까 사실은 이제 삼촌분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데, 이게 있어요. 행보관이 아버지한테 군병원 치료 안 하신다고요? 좋을 대로 하시고요, 심이 떨어지시면, 이 심이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이 떨어지면 사비로 치료 알아서 하시고, 그 정규휴가 30일 다 쓰면은 다시 원대 복귀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다시 우리 아들이 또 군대 들어가 전투복 입고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하시게 되면서 가족들도 또 위축이 되죠. 잘 모르니까. 물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안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설명한 이제 군인들이 이런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최소한 지휘관이면 부대관리 훈령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병사가 병원에 갔으면 이 진료에 관련된 규정을 한번 보면 되잖아요. 보고 규정대로 안내해주면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함부로 부모에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일병에게 또 의사가 다시 군병원으로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뭐 병역심사대 들어가서 뭐 또 뭐 현부심을 가니 안 가니 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해당 간부들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원일병은 이제 병원 안에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빼먹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안에 이제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지켜본 저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안종민 행정사님이 또 들러서 이제 내용을 세세하게 보셨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결론적으로 가장 큰 게 일단 이등병 전입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걸 왜 안 했는가? 근데 이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급하다. 급하니까 빨리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등병 전입교육을 하지 않은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중간중간 적절한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다 방치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진지투에 당연히 충분한 교육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휴가를 안 보냈는가. 휴가를 충분히 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보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열받는 게 이거예요. 가장 열받는 거. 뭐 다른 거 되게 많은데 가장 열받는 게 왜 연락을 안 했지? 자, 여러분들 이 사실 가족들이 언제 알았는 줄 아세요? 12월 14일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부모가 우리 아들이 공포탄으로 자해하는 이야기랑 부대 안에서 이러한 복무 적응도가 불안까지 온 거를 2월 27일에 알았어요. 아들이 뇌사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수사 결과에서 알려준 거예요. 애초에 중대장이 처음에 관심이 나왔을 때 혹은 불안이 나왔을 때 혹은 휴가를 내보내기 전에 알려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거를 2월 27일에 수사단이 알려줘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아들은 병원에 누워있고 뇌사로 있는데 2월달에 이걸 알려준다고요. 심지어 그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수사하는 수사 관계관들이 알려줘요. 이 일을. 군 수사기관에서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걸 언론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2월 12일에 JTBC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때 이후에 부조리나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요. 여러분들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자, 처음에 23년도 9월 18일에 복무 적응도가 관심이 떴어요. 이때 한 번이라도 부모랑 통화를 했어야죠. 이등병 전이 보고 나서 한 번도 부모 통화한 적 없어요. 부모가 중대장을 처음 만나고 목소리 들은 건 11월 달에 부모님 들어오셔서 면담 좀 하시다 그때 처음 전화를 한 거예요. 해당 간부들이 전화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해당 부대 간부들이 전화한 적 없습니다. 자, 9월 18일쯤에 복무 관심 떴어요. 이때 한번 연락했었으면 좋았죠. 자, 오케이. 진지 올라간 거죠. 오케이. 그러면 최소한 10월 달쯤에 이 친구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그런 안타까운 뭐 안 좋은 이런 자해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빨리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한번 휴가를 한번 내보내서 좀 리플레시 좀 하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보직을 바꿔서라도 부대를 바꿔서라도 사단 직할 안에서 보직 변경 가능해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어요. 방공중대에서 공병중대 보내도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참모장한테 이야기해서 애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대 바꿔서 리플리시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없어. 군대 안에서 최소한 사단을 바꾸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 사단이나 여단 내를 바꾸는 건 어려울 수 있죠. 그 안에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애초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부모님 만날 때 사실 다 이야기를 하고 휴가를 내보내주고 휴가 내보내 있는 기간 동안 병원에 가게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휴가를 내보낸 상태에서 병원 가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걸 안 했어? 왜 굳이 그 안에서 그린개프로 뭘 할 수 있는데? 왜 정신병 있잖아.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휴가 중에 어머님 제가 휴가를 내보내드린 이유는 나가서 꼭 정신병원에 가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군병원도 좋지만 나가서 하시는 것도 제가 병원비 여러분 위탁진료도 가능해요. 뭐 일단 의료보험 처리하면 되잖아. 뭐가 됐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린 다음에 병원 간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현보심 처리하면 되잖아. 현보심도 빨리 하면 되지. 왜 본인들이 끌어안고 있어서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친구인데 얘네들 뭐 얘기하고 뭐 갈구면 바뀌어 애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안 했어. 자, 12월 달에 그린캠프 가고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급하게 또 병원에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전화해서 빨리 대입구 가라고. 자, 이때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부모가 이게 24년도 2월 달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준 회장님 저보다 선배님이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말이 됩니까? 제 방송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 회장님 잘못한 거예요 진짜. 뭐 했대? 아니 왜 그러셨어요 행복한이랑?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전화 한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애초에 미리 부모한테 전화해서 지금 원일병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머니 제가 관심을 잘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한번 병원 한번 데리고 와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도 간부들 데리고 병원 많이 가잖아요. 자, 우리 원일병이 6월 27일 날 입대를 했어요. 6월 27일. 그리고 이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하기까지 12월 14일까지 한 번도 외출해박을 못 나왔어요. 휴가도 못 나오고. 그러면 애초에 10월달에 나올 수 있는 거였잖아. 이거 왜 참모장이 안 내보내? 참모장이 왜 안 내보냈어? 뭐 때문에? 차라리 내보내서 병원을 보내지. 6개월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이 친구. 야 이거 당연히 미치지. 뭐 죽으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를 왜 안 내보내?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여러분들 저번 방송에서 중대장 하면서 중대원들한테 부모들한테 전화 한 번 안 하는 중대장들 내가 뭐라 했죠. 내가 그렇게 뭐라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거야.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전화 한 통화는 그렇게 어려워? 애초에 별거 아닌 일이었어. 표현이 좀 그런데 애초에 원의병 적응 안 되고 복무 적응도 불안 뜨는 거 그럴 수 있어. 당연하지. 이등병이 처음 하는데 누가 잘하겠어.
힘들겠어. 당연히 힘들어하고 관심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 그때 전화 한 통화했으면 됐을 일이야. 그때 전화 한 통화하고 어머니 애가 좀 힘들어합니다. 관심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화 한 통 시작이었으면 이거 이렇게 안 됐어. 내가 볼 땐. 그 전화 한 통이면 또 보게 될 거야. 왜? 내가 부모랑 통화 한 번 했으니까 한번 들어볼 수도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간부들도 볼 수 있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들어보면 되잖아.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많이 힘들지. 어떠니 뭐가 어려워? 어떤 선임이 좀 많이 힘들게 하니? 맞아. 이등병이지만 많이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잘 알아야겠지? 오케이. 많이 힘내자. 좀 많이 어렵니? 뭘 도와주면 될까? 너 뭐 휴가를 나가는 게 힘들어? 오케이. 또 얘기해서 휴가를 좀 땡겨볼까? 그래. 많이 힘들지? 힘내자. 이 한마디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아니 멘토 간부 있었냐니까? 멘토 병사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고립시킨 게 누군데? 물론 내가 말하는 이거야. 병사들 맞아. 옛날 애들과 다르게 약해요. 오케이 맞아. 약한 애들 들어오고 힘든 애들 들어오는 거 맞아. 그리고 옛날처럼 좋은 자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다? 맞아.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무너졌으니까. 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 간부들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왜 부모랑 미리 애초에 처음부터 통화를 한 번이라도 했었으면 그러면 부모님이 과연 화를 낼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통화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부모님이 아이고 중대장님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좀 안타깝게 됐네요 라고 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가족들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을 거야. 연락이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우리 원일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느꼈으면. 근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알려주지도 않았단 말이야. 자, 제가 화가 나는 게 요즘 병력 관리를 이따위로 하냐 이거예요. 아, 병력 관리를 이따위로 해? 도대체 이거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최소한 애가 단순하게 부적응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아니 공포탄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냐 라는 얘기를 해서 긴급하게 진지에 내려올 정도였으면 이거는 부모한테 얘기하고 더 집중하게 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본인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인터넷에 남겨놓고 왜 부모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부모한테 이 얘기 안 해줬어? 걱정하실까봐? 혹은 그것 때문에 부족이 들켜질까봐? 무슨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아니 그리고 규정을 모르면 봐야지. 왜 그거를 민간인 상대로 부모님이 모른다는 가정하에 왜 그거를 억지 부리고 왜 따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이거 녹취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부대를 복귀시켜야 되냐, 30일 지나면 연가 끝나니까 부대를 복귀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본인들 규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규정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안심을 시켜줘야지. 왜 부모에게 불안을 주냐 이거야. 지금 아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아니 멀쩡하던 아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폐쇄병동에 가서 저렇게 괴롭게 있는데 왜 부모한테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부모한테 안심이 되는 얘기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 규정을 찾아서 맞춰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멀쩡한 애가 군대 가가지고 말 그대로 정신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해줄 생각을 하고 알아봐줄 생각을 해야지. 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첫인상, 애초에 전이 봤을 때 부모랑 통화 한 번 했다면, 처음 만났을 때 좋은 얘기 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줬으면, 그리고 첫 격려해주고 이것만 처음에 잘 진행됐다면, 처음에 이 첫 단추만 잘 껴졌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저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안 돼요. 중대장이나 행정보호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딱 1분, 일주일에 딱 3분 통화 그렇게 길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행정보호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중대장입니다. 오늘 원일병이 복무정원도 검사를 좀 관심이 나와서요 어머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좀 관심 좀 갖겠습니다. 저희 이러이러한 조치했고요. 저희가 좀 지켜보겠는데 혹시나 나중에 면담 오시면 한번 뵙고 그때 한번 휴가 한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힘들어서 왔어, 부모님이 왔어, 그러면은 휴가 내보내는 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참모장이 왜 반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관심이 도대체 있었냐 이거예요. 관심이 있었냐고. 제가 우리 저번 영상에서 우리 후배님들한테 얘기했던 게, 야 중대장들 너네 왜 중대장 부모님들이랑 왜 통화 한 번 안 하냐고 제가 좀 짜증을 냈잖아요. 뭐라 했잖아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예요. 후배님들. 나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근거들이나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했으면 원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잘 말씀드리고 잘 이해시키고 충분하게 됐으면 부모님이 원망을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만 원망하겠죠. 만약에 된다면.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간부들 원망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고립시켰잖아요. 저라면 전 퇴근도 안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후배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소대원 중에 한 명이 현부심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날 그 친구 휴가 복귀하고 눈빛이 변했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면담을 바로 했어요. 한 면담을 3시간 했어요. 근데 애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 부모님하고 통화했는데 애가 휴가 복귀할 때쯤부터 애가 이상해졌다. 휴가나 좀 애가 이상해졌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날부터 그 친구랑 이틀 동안 퇴근을 안 했습니다. 그 친구 손을 묶고 잤어요. 이틀째 되는 날 행보관님이 다른 간부를 붙여준다고 저보고 들어가서 쉬라 그랬어요. 제가 그 친구 침대 옆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 친구 침대 옆에 병사 한 친구 옆으로 이동하라 간 다음에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잤어요. 손 묶고. 자꾸 애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자꾸 애가 엉뚱하게 막 움직이고 그래서 불안해서 퇴근 안 했습니다.
얘랑 같이 잤어요. 그리고 바로 행복아님한테 정신병원 예약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신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러십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때 당시 중대장님이 나한테 야 왜 이렇게 오버하냐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 얘가 상태가 안 좋다, 병원 가야 된다. 중대장님 병원 가야 됩니다. 야 너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병원 꼭 가야 됩니다. 정신병원 가서 그 주에 현부심 했어요. 그 친구는 정신병원 갔다가.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뭐 병사가 부모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하고 해당 부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대를 가서 제가 막 따졌어요. 그 중대장님한테, 부대장님한테. 대대장님 뭐라고 했냐면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이제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어떤 거 같냐. 그래서 자기 아들이 군생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드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떻대? 그래서 휴가를 나와 있대. 그래서 복귀할 때 꼭 같이 복귀하셔야 된다. 혼자만 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귀하시면서 중대장하고 면담을 꼭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복귀하면 안 될 것 같다, 아드님 상태가.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복귀하는 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중대장 같이 만나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다, 난 좀 부담된다 했더니 좀 도와달라고 하도 얘기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해당 부대. 그 뒤로 그 부탁은 잘 안 들어드리는데, 같이 가서 대대장도 나와 있고 주임원사도 나와 있고 중대장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왜 해당 부대에서는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인데 그 혹시 멘토 간부가 있나요? 왜냐면 내가 병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혹시 군생활하면서 너를 믿고 너가 믿을 수 있는 간부 한 명이라도 있니? 없대. 혹은 너가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병사 한 명이라도 있니? 없대. 최근에 너 간부랑 면담한 적 언제야?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부대 갔어요. 최근에 면담한 적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최근에 얘 멘토 붙여준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대요. 간부 병사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대요. 자, 그래서 대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저번에 주말에 나와서 보니까 저 친구가 혼자서 연병장에 앉아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대회장님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대회장님한테? 그걸 알고도 가만히 뒀습니까? 대회장님? 대회장님 놀라는 거야. 대회장님, 그러면 대대장으로서 이등병이 혼자서 저렇게 앉아있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중대장한테 지시를 내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왜 가만히 냅두셨어요? 이제 와서 대대장님이 난 알고 있었다라는 친구로, 아 맞습니다, 저 친구 혼자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대장님이. 대대장님 근데 그걸 왜 놔뒀어요? 물어본 거죠. 대대장님이 말을 안 해. 주임원사님이 옆에서 아 사실 저희가 병력들이 많아가지고 중대 병력 몇 명인데요, 간부까지 55명이래 장난하세요 지금 저랑? 이게 중대원이 많다고요? 저 소대장한테 소대원이 45명이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 나 그러고 그 친구가 복귀할 때쯤에 내가 눈빛을 보니까 뭔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유병소 들어갈 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얘기한 게 중대장 바꿔야 된다. 중대 바꿔줘야 돼. 소속 바꿔줘야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해당 이제 중대장하고 통화도 했어요. 제가 좀 주제넘는 짓을 했는데 중대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중대장이 뭐 오늘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랑 면담한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중대장한테 오늘 느낌이 안 좋아서 야 오늘 그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를 위해서 퇴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만 그 친구가 아 그렇습니까? 저는 장교 출신에 얘기하고 또 완전 초창기 때여서 너 퇴근하지 말고 오늘 꼭 부대 남아있고 그 친구랑 같이 자던가 아니 그 친구한테 멘토를 붙여주고 중대장은 남아있어라 부대에. 오늘 퇴근하지 마라, 널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는 새벽 5시에 전화 왔어요. 체육복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 운동화도 뺐고 쓰레빠 신기고 체육복만 입히라고 했거든요. 뛰어내릴 수도 있고 너 몇 층에 있냐 3층에 있다길래 뛰어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뭘로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지켜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새벽 5시에 시도를 했어요. 체육복 바지로. 체육복 바지가 늘어나니까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현부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한테 아드님 군생하는 거 미련 갖지 마라, 현부심이 나쁜 게 아니다, 누구나 군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거를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왜 했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간부들은 당연히 지켜보고 당연히 챙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챙기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해요. 간부들이 자 요즘 애들 약하다 맞아요, 사람이 없다 맞아요, 시스템이 엉망이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군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원일병 사건이 크게 다루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가족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일병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냐, 만약에 부대 안에서 그랬으면 사고가 커질 것이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뇌사 상태로 더 어려운 상황인데 가족들이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요. 우리 조카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서 이런 건가. 만약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안 좋게 됐다면 뉴스에도 나오고 더 크게 되고 처벌받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신다고요. 이거 또 발생해요. 이거 안 바뀌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은 중대장하고 행정복관이 관심도 없었고 많이 챙기지도 못했다 라는 거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더 심해질 거예요. 애들 약해요. 맞아요. 사람도 없어요. 많이 덜 들어와요. 그 시스템도 점점 엉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더 발생할 거예요. 또 일어날 거예요. 또 터지고 또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간부들도 안타깝지만 옛날 같지 않아요. 지휘관들도 옛날 같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심해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화를 하고 통폐합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거 더 심해질 겁니다. 간부의 지적 하락은 뒤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자원들의 멘탈리티 많이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학교에 있는 친구들 맞아요. 교실에 20명 정도 많은 거죠. 자,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한반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 없죠? 어떻게 할 겁니까? 통폐합하고 없애고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 상태로 끌고 간다? 이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과정이 생길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너무 횡설수설 했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